선배님들, 요즘 계속 미국 증시는 폭락하는데 한국 주식만 계속 오르는 그 이유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선배님들부터 신규 투자자들까지 전부 머리가 복잡해졌을 거예요. 미국에만 올인했던 분들은 코스피 상승 보고 현타 오고, 국내 주식하던 분들은 너무 올라서 추매하기는 불안하고, 원래 우리가 알던 공식이 있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폐렴 걸려서 쓰러졌는데 한국은 마라톤 뛰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의 우연이 아니라 돈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서 지금 이걸 모르면 진짜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데도 한국 주식만 오는 진짜 이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들, 제가 모니처보원답게 전부 뜯어왔으니 딱 집중해 보시죠. 먼저 어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2월 23일 월요일, 미국 증시가 전 업종에 걸쳐 동반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가 1.66% 빠졌고 S&P 500이 1.04%, 나스닥이 1.21% 하락했어요.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도 1.61%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조정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주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날 미국 국채 금리도 같이 떨어졌어요. 10년물 금리가 4.03%로 내려갔고 2년물도 3.44%까지 빠졌습니다. 보통 주가가 빠지면 채권으로 돈이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이번에도 그 패턴이 나온 거죠. 그리고 금값은 올랐습니다. 온스당 5,247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주가 하락, 금리 하락, 금값 상승.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시장에서는 이걸 위험 회피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리스크 오프.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태풍 예보가 뜨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웅크리는 것처럼 돈도 지금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 투자자들이 뭘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공포고 두 번째는 관세 공포예요. 먼저 AI 공포부터. AI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AI는 기술주를 끌어올리는 호재였습니다. 엔비디아가 500% 넘게 오른 것도 AI 덕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트린 리서치라는 곳에서 주말에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AI가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줘서 미국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실업률이 4% 안팎인데 이게 10%가 된다. 그건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이죠. 이게 왜 갑자기 터졌느냐? 엔트로픽이라는 AI 회사가 클로드 코드라는 도구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컴퓨터 언어인 코볼을 현대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AI라는 거예요. 코볼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의 핵심 시스템이 아직도 이 언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유지보수하는 개발자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 인력인데 AI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IBM 주가가 하루 만에 13% 폭락했습니다. 이게 2000년 10월 이후 최악의 하루였다고 하죠. IBM만 맞은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17% 빠졌고 어도비가 4.61% 하락,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회사는 9.88%나 추락했어요. 세일즈포스도 3.78% 떨어졌고 소프트웨어 ETF인 IGV가 4.75% 빠지면서 52주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가 결제 산업까지 위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주도 같이 무너졌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7.2% 폭락했고 마스터카드가 5.72%, 비자가 4.57% 빠졌습니다. 사모펀드 회사들도 타격을 받았죠. KKR이 8.89%, 블랙스톤이 6.24%, 아폴로가 5%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비유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AI는 새로운 공장을 짓는 건설품이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가니까 모두가 좋아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공장이 완공되고 뚜껑을 열어보니 사람이 아니라 로봇만 일하는 공장이었던 겁니다. 공장 주변 가게들은 손님이 없어서 망하고 동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 거죠. AI가 만들어주는 혜택보다 빼앗아가는 밥그릇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진 겁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익 내는 회사는 손에 꼽았죠. 나머지는 다 거품이었습니다. 지금 AI 시장도 비슷한 걱정이 나오는 건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인터넷 자체가 사기냐 진짜냐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AI가 진짜인 건 확실하고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승자는 더 오르고 패자는 더 떨어지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 공포,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또 바꿨어요. 원래 상호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바로 다른 카드를 꺼낸 겁니다. 무역법 122조라는 걸 근거로 모든 수입품의 15% 일괄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15%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어제는 이게 법이었는데
오늘은 저게 법이고 내일은 또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을 지을지 말지, 직원을 뽑을지 말지 결정하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은 내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이 일주일 단위로 바뀌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죠. BMO 캐피털의 이안이라는 분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관세 리스크가 연준의 관망세를 더 강화할 거라고요. 연준이 뭔가 하려고 해도 정책 환경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일단 지켜보자 모드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금리를 내려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내릴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 살아나기 어려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1970년대 석유 파동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원유 가격 자체보다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경기 침체가 왔죠. 지금 관세 상황도 비슷합니다. 15%가 무섭다기보다 내일 25%가 될지 5%가 될지 모른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땠느냐? 물론 시간차는 있지만 코스피는 미국의 관세 여파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월 23일 코스피가 5,846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이게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장중에는 5,931포인트까지 터치하면서 사상 최초로 5,9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38%나 오른 거예요. 여태 한국 증시는 미국에 동조화되어 있다는 게 거의 공식처럼 여겨져 왔죠.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걸 탈동조화, 영어로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핵심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를 떠받치는 기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둘 다 요즘 매일매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반도체 주식들은 빠졌는데 한국 반도체는 오르고 있어요. 똑같이 반도체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걸 골드러시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못 벌었습니다. 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박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들은 확실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금이 있든 없든 금 캐러 가는 사람은 무조건 청바지와 곡괭이가 필요하니까요. 지금 AI 시장에서 미국 빅테크들이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회사들이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회사입니다. AI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AI를 돌리려면 반도체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특히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서버의 필수인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더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AI에 과잉 투자한다는 우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잉 투자가 뭐죠? 돈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반도체 사는데 쓰이는 겁니다. 빅테크가 돈을 많이 쓸수록 삼성과 SK하이닉스 매출은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미국에서는 과잉 투자가 리스크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호재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이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까지 줄줄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21조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연간 200조 원 영업이익 시대의 시작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오를 거로 보느냐. 디램이 전년 대비 154% 상승, 낸드가 89% 상승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1990년대 말 메모리 호황기 때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PC 보급이 급격히 늘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고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회사로 올라섰죠. 지금은 PC 대신 AI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범용 메모리였고 지금은 HBM이라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겁니다. 마진이 훨씬 높아서 같은 양을 팔아도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구조죠. 두 번째 이유, 반도체에서 시작된 온기가 주변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LG전자가 7.28%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삼성전기가 13.13% 폭등했고 일진전기가 14.215% 올랐고 산일전기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LS도 6% 넘게 오르고 HD현대일렉트릭도 5% 넘게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전자 업종 전체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오르면 반도체에 부품을 대는 회사들도 오르고 반도체를 쓰는 전자제품 회사들도 오르는 거죠. 세 번째 이유, 돈의 대이동입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부동산 편중이 심한 나라 중 하나죠. 그런데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111조 2,97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예탁금은 주식을 사려고 증권계좌에 넣어둔 돈입니다. 이 돈이 111조가 넘는다는 건 그만큼 주식을 사려는 대기자금이 넘쳐난다는 뜻이죠.
반면에 시중은행 저축성 예금은 12월 한 달 만에 42조 원이 빠졌습니다. 은행에 있던 돈이 증권계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도 12월 14.4조 원에서 1월 27.1조 원으로 88%나 늘었고 이번에는 3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시장 안에서 돌던 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 은행에 잠자고 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1990년대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부동산에 있던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주식시장은 같이 무너져서 돈이 갈 곳이 없었고 결국 해외로 빠져나갔죠. 지금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부동산 열기가 식으면서 빠져나온 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6포인트나 급락해서 작년 4월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게 그 증거로 언급됩니다. 네 번째 이유, 정책 프리미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게 작년 6월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스피가 115% 올랐습니다. 물론 반도체 호황이 가장 큰 이유지만 정부 정책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요 개혁 조치를 보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수탁자 의무 범위를 확대했고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배당세 제도도 개편하고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했고 수익성 없는 좀비 기업을 퇴출시키는 정책도 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한국 주식을 사면 손해볼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면 같은 실적을 내는 회사인데 한국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더 낮게 평가받는 현상입니다. 오너 일가의 전횡, 소액주주 무시,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꺼려왔죠. 그래서 노무라증권이 코스피 목표치를 7,500에서 8,000으로 올렸고 하나증권은 7,900, JP모건은 7,500, NH투자증권은 7,300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익 증가만이 아닙니다. 리레이팅, 그러니까 같은 이익에 더 높은 가치를 매겨주는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축소되면서 한국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JP모건의 믹소다스라는 분석가는 코스피 5,000을 오로지 정부 정책 덕으로 보는 건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AI 붐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끌어올린 게 더 큰 이유라는 거죠. 정책 프리미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냐? 여기에 대해선 솔직히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없다고 감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머니첩보원이 프레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해 봅시다. 미국은 AI 공포와 관세 불확실성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고 빅테크들의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은 숨 고르기 구간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친 듯이 달려왔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한국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정책 프리미엄이 겹치면서 역대급 랠리 중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죠. 지금 코스피가 연초 대비 38% 올랐다는 건 그만큼 단기 과열 리스크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비율 이야기를 해봅시다. 핵심은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미국 주식에만 올인해 있던 사람. 지금 제일 멘탈 흔들리는 분들이죠. 나스닥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인데 코스피는 38% 올랐으니까 현타 제대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급하게 미국 다 팔고 한국으로 갈아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한국이 올랐다는 건 이미 좋은 뉴스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남들이 다 사고 난 다음에 뒤늦게 들어가면 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국 비중을 급하게 줄이지 말고 새로 들어오는 돈으로 한국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기존 포지션은 유지하면서 신규 자금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 100%라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에 걸쳐서 미국 70, 한국 30 정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에 확 바꾸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이러면 타이밍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지금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는 인프라 쪽을 보세요. 그쪽이 지금 빅테크랑 10년, 20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거든요. 빅테크가 AI 투자를 줄이지 않는 한 매출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한국 쪽으로 새로 들어갈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잡되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전기 전자 업종으로 분산하십시오. 삼성전기, LG전자, 일진전기 같은 회사들. 반도체 온기가 퍼지고 있으니까 이쪽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한국 주식에만 있던 사람. 지금 계좌가 매일 초록불이라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5,800을 넘었죠. 증권사들이 7,500이니 8,000이니 말하지만 그게 내일 당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간에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게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한국 반도체도 단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건 익절 타이밍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겁니다.
한국 주식만 있으면 리스크가 한 곳에 몰려 있죠.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경기가 꺾이면 한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미국으로 분산하는 게 맞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한국 70, 미국 30 정도가 적당하다는 프레임이 나옵니다. 미국 쪽은 지금 많이 빠진 기술주보다는 방어적인 섹터를 보세요. 월마트,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같은 배당주들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시장이 불안할 때 이런 주식들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 이제 막 투자 시작하는 신규 투자자. 사실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존 포지션이 없으니까 유연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걸 사는 겁니다. 코스피가 38% 올랐으니까 한국 주식 사야지.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많이 오른 건 그만큼 비싸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규 투자자라면 처음부터 분산해서 시작하십시오. 미국 50, 한국 50으로 반반. 그리고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몇 개월에 걸쳐서 분할 매수. 이러면 지금 당장 고점에 사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쪽은 S&P 500 ETF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별 종목 고르기 어렵죠. 일단 시장 전체를 사는 겁니다. 한국 쪽도 코스피 200 ETF,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같은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개별로 조금씩 담아가는 방식이 교과서적인 움직임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 미국과 한국 둘 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이분들은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80, 한국 20 이런 식으로 미국에 쏠려 있다면 한국 비중을 좀 늘려야 하고, 반대로 한국 80, 미국 20이면 미국 비중을 좀 늘려야 합니다. 목표 비율은 미국 60, 한국 40 정도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적당해 보인다는 프레임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이고 달러 자산의 안전성이 있으니까 베이스로 깔고, 한국 반도체 랠리의 수혜를 보려면 한국 비중도 충분히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리밸런싱 할 때 중요한 변수 하나, 세금입니다. 한국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지만 미국 주식은 250만 원 넘게 수익 나면 22% 세금을 내야 하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팔아서 한국으로 옮기는 건 세금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존 포지션은 유지하고 새로 들어오는 돈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빅테크의 변심입니다. 지금 파티의 물주가 빅테크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이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반도체, 전력, 로봇이 다 오르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투자를 줄이겠다고 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비용의 부메랑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는 좋지만 그 반도체를 사다가 쓰는 애플이나 가전 회사들은 원가가 오릅니다. 원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안 사면 반도체 주문이 취소될 수 있죠. 세 번째 리스크는 단기 과열입니다. 코스피가 연초 대비 38%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최근 1조 9천억 원 넘게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개인이 받아주고 있지만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면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코스닥입니다. 코스피가 7천 간다고 해서 코스닥도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코스닥 상장 종목이 1,700개에서 1,800개인데 전체 시총이 삼성전자 한 개보다 적다는 얘기가 있죠. 종목이 너무 많고 정보 비대칭이 심해서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소형주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건 100% 정답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한쪽에 몰빵하지 않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은 이겁니다. AI 시대의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에게 밥그릇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에 떠는 동안 AI를 돌리는데 필수인 반도체를 만드는 한국 기업들은 확실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돈의 대이동,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변화까지 겹치면서 한국 증시가 역사적인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장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남들이 미국 빠진다고 겁먹을 때 우리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그 돈은 한국 반도체로 그리고 전기, 전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고 준비한 사람만이 이 랠리의 과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또 밤새 자료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머니첩보원은 선배님들께 도움되는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추적합니다.